아드님 두 분이 영재원도 합격을 했고 네. 전교회장 출신이라고 해요. 네, 다 같은 초등학교에 2년 터울로 전교 회장을 하면서 졸업식 때 도지사상 받고 했던 아이들입니다. 이야, 어떻게 키우셨어요? 우선 우리 아들한테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애들까지도 골고루 인기가 있었던 거죠. 야,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런 성격이 없어도 굉장히 잘생긴 친구들 아닌가요? 아, 뭐 인물로도 먹어주겠지만 아, 이걸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아, 저 되게 공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까지 네. 인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이가 수학을 좋아해서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땡땡땡 수학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얘가 치더라고요. 학원 숙제에. 그래서 그럴 거면 학원 다니지 마. 그리고 학원을 끊고 집에 그냥 냅뒀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학원 이상의 것을 해야 될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핫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37세 유아 말하기 수업의 저자이신 이윤정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작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37세 유아 말하기 수업의 저자 이윤정이고요. 맛있는 스피치의 대표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한 20년간 TBS 교통방송, 제주 MBC, YTN FM, GS 홈쇼핑 등에서 쭉 방송을 해왔었고요. 지금은 중2, 고1 올라가는 아들을 키우는 목매달 엄마입니다. 오늘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원장님, 네. 보통 문해력 하면요,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제 독서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네. 말하기를 조금 더 강조해 주셨어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단순히 읽고 사실 확인, 팩트 체크만 하는 거는 문해력이 아니다. 그 너머의 의미를 아는 것까지가 문해력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요. 언어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이게 다 있는데 말하기를 빼먹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읽고 쓰는 거는 시간을 들여서 깊이 있게 가지만 말하기는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집약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두엽을 아셔야 됩니다. 공부머리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전두엽은요, 측두엽, 후두엽에서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거를 얘네가 믹스를 네네. 해요. 그러다 보니 전두엽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동물과 다른 점이죠. 네네. 창의, 융합, 그다음 응용 이런 능력들은 다 전두엽에서 만들어집니다. 네네. 이 전두엽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계획을 세우는 거, 우선순위, 유연성, 의연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공부랑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기능들은 말을 하면서 다 쓰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계속 말을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 아 여기 서론본론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말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상담받는 내용이 우리 애는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물어보면 몰라요. 그럼 이건 모르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지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 글쓰기 말하기가 되는 게 문해력이라는 거죠. 물론 읽고 쓰는 과정에서도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지만 말하기를 할 때는 그 전두엽 기능들이 더 발휘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공부머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아이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모님의 대화법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이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아이가 전두엽에 어떤 기능이 안 되고 있구나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상세화 기능과 조직화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직화라는 거는 큰 틀, 전체적인 전체 그림을 보는 것, 그러니까 분류라던가 기승전결 같은 구조화 작업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반면 그런 거는 약한데 근데 디테일한 거에 신경 쓰는 친구들 있죠. 이게 말로 풀어보면은 조직화가 잘 된 아이들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세화가 된 아이들의 특징은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멘터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 영화가 나왔는데 저는 아이들하고 못 봤어요. 왜? 우리 아들들은 다 지 여자친구들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데리러 가는 길에 물어봤죠. 야, 엘리멘터리 무슨 내용이야? 라고 했을 때 조직화가 발달된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그거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얘기야? 이러고 끝내요. 그러면 누가 출연했는지, 어떤 게 주제인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야? 무라고 부르면 왜 못 만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거기 대답을 하죠. 엄마가 듣고 싶었던 게 그거야. 그게 바로 조직화를 상세화로 확장시키는. 그리고 두뇌 유형으로 보자면 큰 그림형은 전체적인 얘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레고 블록형으로 끌어내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장황하게 하는 얘기들, 우리 엄마들이 제일 많이 겪게 되는 이런 친구들한테 엘리멘탈을 물어보잖아요. 엄마 있잖아, 물이랑 불이 사겨. 그래서 물이 불의 집에 놀러 갔거든. 놀러 갔는데 아빠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아 맞다. 근데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장황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는 반응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아니 그건 됐고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고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상처를 받죠. 말을 닫게 될 거예요. 사리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일단 끝까지 들어준 다음에 얘기 잘 들었어. 그런데 거기서 물과 불이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그래서 감독에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뭘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화가 되는 거죠. 네. 전두엽의 기능 중에 또 한 가지가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들이 치료를 받는 게 이 전두엽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려면 지금 제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감 대화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 다른 기능들도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두엽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활성화해 주냐면 스피드 퀴즈 있죠. 아이가 어리면 집에 한글 카드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갖고 아이랑 스피드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화가 잘 된 아이들은 이거는 과일이고 빨갛고 맛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상세화가 잘 되는 애들은 동그란 모양이고 꼭지가 있고 붉은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과를 두고 조직화가 잘 되는 애들, 상세화가 다른 애들, 큰 그림형, 레고 블록형 이렇게 설명이 달라요. 그러면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큰 그림형 애들은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그리고 레고 블록형의 상세화가 잘 되는 아이들은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 그래야만 공부를 잘해요. 역사 공부할 때도 큰 그림형의 아이들은 전체 흐름을 잘 봐서 도표 만들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고 그게 갖는 의미까지는 잘 몰라요. 반대로 레고 블록형에다 상세화 잘하는 친구들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인지까지는 아는데 그게 조선시대 얘기인지 고구려 시대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보완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두엽을 키워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 MBTI예요. 요즘 MBTI 많이 아는데 하나하나 16가지를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딱 프레임을 정하지는 말자. 쟤는 누구 닮아 저래? 우리 애들 맞아?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너는 왜 저래? 라고 탓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유형이고 나는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자, F시잖아요. F예요. 저도 F예요. 우리 집 T예요. 네, 그런 아이들을 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마상하지 마시고 우리 작은 애가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지환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장난 많이 치는 애거든요. 되게 위험한 행동이니까 집에서 지도 좀 해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중학생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엄마 아빠 어떤 억장이 무너지죠. 그리고 얘가 문 열고 들어오면 야! 이러고 들어가겠죠. 근데 얘가 ST 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실형이고 내가 이해가 돼야만 행동을 하는 아이예요. 근데 저는 NF다 보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게 100% 진심인데 얘는 죄송합니다라고는 했지만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대요. 다행히. 친구도 그냥 장난으로 선생님한테만 했던 건데 이게 확대 해석돼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일단 듣고 나니까 어쨌든 잘못한 거잖아. 다른 사람 불편하게 했으니까 그거는 사과하고 너가 반성하는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얘가 T다 보니까 근데 내가 안 했는데 왜 했다고 말을 하고 내가 사과를 왜 해야 돼?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엄마 이 문제 왜 풀어야 돼? 왜 구석기고 신석기야?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TF. 그러면 NF 부모들은 이렇게 질문이 많아. 그냥 외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 이러다 보면 얘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넘어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는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해줘야 돼?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잔소리가 안 생겨요. 안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해. 왜 그거 갖고 자꾸 딴지 걸어?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MBTI에서 그런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드님 두 분이 영재원도 합격을 했고
전교회장 출신이라고 해요. 네, 다 같은 초등학교에 2년 터울로 전교 회장을 하면서 졸업식 때 도지사상 받고 했던 아이들입니다. 이야, 학습적인 명과 그 전교회장이라는 네. 민심을 얻어야 되는 네. 이런 것까지 했는데 어떻게 키우셨어요? 우선 우리 아들한테는 다른 거 필요 없다.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포인트로 잡고 항상 이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거. 지환이가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엄마 놀랬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서운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는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애들까지도 골고루 인기가 있었던 거죠. 야,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런 성격이 없어도 굉장히 잘생긴 친구들은 아닌가요? 아, 뭐 인물로도 먹어주겠지만 아, 이걸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저 되게 공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까지 네. 인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 모임을 가면은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어쩜 승환이는 여자애들하고 그렇게 잘 어울려? 여자애들하고 되게 대화를 재밌게 하더라고. 야. 그런 얘기를 고학년 들어가면서 계속 들었던 거예요. 야. 전교 회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른 친구가 하는 거를 보니까 어떻게 느꼈어? 너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러면 다음 학기에 네가 나갈 때 어떤 공약, 친구들이 뭘 필요로 하고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게 뭔지를 한 학기 내내 생각을 해. 야.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공약으로 만들면 먹힐 거야. 그렇게 해서 먹혔던 공약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갑자기 비 내리는 날들이 많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비 맞잖아요. 학교에다가 양심 우산을 갖다 놓는 거예요. 뭐 한 20개, 30개를 학생의 이름으로 갖다 놓고 대여를 하는 거죠. 양심 우산을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인기가 좋고 또 그거를 반납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했더니 그게 먹혔던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졸업했는데도 그 양심 우산이 계속 있다. 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도 전교회장이고 네. 2년 뒤에 동생도 전교회장이에요. 야, 그럼 이게 큰애거든요. 큰애. 너무 잘생겼다. 기획사에서 가끔 제주도로 찾아와요. 양심우산 없어도 뽑혀요. 또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영재연애와도 합격하는 그런 뛰어난 학습 능력이 있고 학업적 측면을 좀 여쭙고 싶어요.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핵심 비결이 뭔가요?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안 보냈어요. 네, 주변에서 진짜 욕 많이 얻었죠. 네가 학원 원장이면서 왜 애들 학원 안 보내냐.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학원을 가는 건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학원 공부와 자기 공부를 조율을 할 수 있을 때 학원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렸고요.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되게 질문을 많이 하고 시도하는 거, 경험하는 거를 많이 시켰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캠핑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이쪽 공부를 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빠의 대화, 아빠의 양육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세뇌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캠핑이다. 나도 책 읽어주고 싶지만 나는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차라리 캠핑을 가서 신나게 놀아주겠다.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팩을 받고 그늘막을 만들 때 남편이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계속 질문을 했어요. 팩을 이렇게 박아야 될까? 각도를 해서 박아야 될까? 각도를 달리하게 되면은 저게 펄럭거리는 게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를 5살, 3살 때부터 물어보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못을 하나 박더라도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내가 놀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돌, 산, 벌레, 풀. 책으로 보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 느끼니까 완전히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을 떼더라도 어떻게 하면 불을 잘 뗄 수 있을까? 장작을 이렇게 쌓았을 때 불이 더 잘 나는지 이렇게 쌓았을 때 불이 더 잘 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아빠가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질문을 해줘요. 그냥 캠핑 갔다고 모든 아이들이 다 학습을 잘하고 탐구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미션을 주어주는 거죠.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다른 가족들하고 하면 딸 친구들은 난 저거 재미없어. 불 무서워. 이런 친구들은 그림 그리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세밀하게 이런 걸 그려봐봐. 보기에 초록색인데 너는 왜 노란색으로 했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주면은 아이들이 자연을 수용하는 방법. 정보를 내 걸로 만드는 방법들을 캠핑 2박 3일 안에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캠핑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오픈된 집안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남의 주방도 보이고 방도 보이고 이러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놀이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야 놀자 이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1층에 비밀번호 누르고 맞아. 얘한테 가기까지가 너무 많은 관문들이 있어. 엄마 아빠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근데 캠핑에서는 찍 문만 열면은 그게 다 서로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했던 거예요. 저희가 캠핑장 가면 맨날 애들 찾으러 지환아 어느 집에 들어가 있니? 그런 면에서도 또 사회성도 굉장히 높아졌고 사실 둘째 같은 경우 예민한 기질이고 놀이치료도 받았던 그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캠핑장에서는 얘가 예민한 아이 맞아? 라고 싶을 정도로 사회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캠핑을 다닐 때 캠핑을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옷이나 챙겨야 될 거를 아이들이 직접 싸게 했어요. 3살, 5살 때부터. 자기 가방을 주고 넣어야 될 거를 네가 정해서 이렇게 짐도 스스로 싸게 하고 이번 캠핑은 가서 넌 뭘 하고 싶어? 계획을 세우고 전두엽 기능 중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어떤 걸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왜 하고 싶어?를 계속 질문을 해주면 아이가 자기주도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 큰애가 영재원 준비를 하면서 평소에 수학에 관심이 많다라는 포인트가 언제였니? 라고 했더니 저희가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중산간에 살아요. 해발 250m 지점에 살다 보니까 종점에서부터 한 15분 정도를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길이 여러 개가 있어서 A 길로 갔을 때는 완만하지만 길이가 길고 B라는 길을 갔을 때는 빠르지만 언덕이 있어서 경사도랑 길이를 한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다. 어떻게 체크했어? 그냥 발걸음이 대략 뭐 몇 미터니까 몇 걸음을 하면은 몇 미터고 시간 재갖고선 했더니 결론은 경사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만약 영재원 들어가면 이거의 에너지 효율까지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 이런 식의 대화를 했던 거죠. 그걸 자기소개에 넣었고 면접에서도 풀게 했더니 다 합격을 한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산출물 대회를 하잖아요. 긴 시간 동안 주제를 세우고 탐구를 하는 게 얘는 너무 쉬웠던 거예요. 맨날 캠핑 가서 했던 거니까. 아이가 수학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땡땡땡 수학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얘가 치더라고요. 학원 숙제에. 그래서 그럴 거면 학원 다니지 마. 그리고 학원을 끊고 집에 그냥 냅뒀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학원 이상의 것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빠도 잠시 직장을 옮기는 중간에 휴직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들 둘만 데리고 캠핑카를 끌고 전국 일주를 했어요. 27박 28일 동안. 근데 일주를 아빠가 혼자서 다 계획하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요즘엔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전국 지도 있죠. 그거를 어렵게 구해서 거실에다 펼쳐놓고 그때 1학년, 3학년이었거든요. 애들을 앉혀놓고 바다고 육지고 이렇게 초록색 진한 거는 산이야. 가고 싶은데 한번 동그라미 해봐. 그러면서 어느 순서로 갔을 때 날짜 조율이 괜찮고 이 지역을 갔을 때 뭘 하면 좋을지 같이 검색해보고 이렇게 계획하기를 한 2박 3일 동안 하고 그걸 바탕으로 움직이면서 돌아다녔던 거죠. 그때 아들과 아빠의 추억이 지금 고등학생이 된 큰애한테도 너무 좋은 기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성적 때문에 고민이 있으면 엄마보다는 아빠랑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전국 일주를 다니면서 제가 미션을 준 게 있어요. 뭘 하고 실컷 돌아다녀도 좋지만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거. 일기 써라. 일기요? 일기. 그날 자기 전에 어딜 다녀왔고 거기서 배운 점을 쓸 수 있게 일기를 써라.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학습된 아빠예요. 뭐 공감이란 건 1도 못했던 아빠였었어요. 캠핑 다닐 때도 사실 힘들었대요.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게 쉽지 않았는데 애를 위해서 뭘 해주려고 자꾸 하다 보면 나는 그게 업무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육아가 행복하지 않으니 그 장소만 데려가면은 아이가 스스로 놀거리를 찾으니 아이랑 같이 눈높이에 내려가서 같이 놀아주면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나도 부담이 없더라. 놀아주는 게 아니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거기서 진짜 공감이라는 거를 배우게 되고 또 아빠를 통해서 유대관계도 돈독해지면서 자존감. 진짜 핵심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니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아무래도 관계라던가 대화 위주로 많이 풀어가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시켜 주려고 했는데 저는 일터로 나와서 강의 다니고 학원 수업하고 나면 집에 오면 9시, 10시예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과 내가 눈 마주치면서 말하는 시간이 다 합치면 1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선배 엄마들이 야 지나가면 그때가 너무 그리워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퇴근하면 화장 지우고 옷 갈아입는 거 없이 엄마 왔다 하는 순간 베개 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일로 와! 이러면서 막 달려들고 그러면 충분히 스킨십하고 자 이제 자자 책 읽을 거 엄마 오늘은 3권 읽어줄게. 근데 책을 읽을 때도 3권을 다 읽어야 되겠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느 한 장면
어느 한 단어에 꽂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 페이지를 갖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읽어준 적도 있었어요. 이제 너무 책만 읽다 보면 또 잠을 못 자잖아요. 딱 10시 되면은 약속하듯이 불을 꺼요. 그럼 애들이 막 뒤치락뒤치락 막 장난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MC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김승환 어린이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좋았던 일은 뭐예요? 오늘 가장 아쉬웠던 일은 뭐예요? 이렇게 아이의 하루 생활을 한 번씩 되돌아보는 거예요. 일기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화일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화일기를 쓰다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문장 구성력이라던가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저는 아이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대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 사실 애랑도 대면대면해지고 오늘 좋았던 일 뭐야? 그러면은 이게 목소리도 굵어지고 막 네, 이런 그쵸. 애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힘든 날은 엄마 오늘 대화일기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속상했던 걸 얘기를 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싶으니까. 지금은 이제 매일은 못하지만 사춘기 들어갔잖아요. 방문 걸어 잠기기도 하고 화내고 짜증도 내지만 정말 힘들 때는 엄마를 찾더라고요. 원장님, 15년 동안 15,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코칭해 주셨어요. 네네. 하시면서 좀 느낀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성인 코칭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코칭이 들어가려면 이 사람의 유아기부터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자라나면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겠구나가 상상이 되는 거죠. 네네. 많은 빅데이터, 통해서, 예.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내린 거는 커서도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3에서 7세. 조금 더 나가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공감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그 과정에서 자기 주도, 자존감 이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최적기가 요 시기이구나 해서 제가 요 책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스피치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미취학 5, 6, 7세가 제일 효과가 좋을 거고요. 성인이나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돌아보는 나의 모습, 나의 문제의 원인이 이것 때문이었구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참고도서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오늘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